어머님, 이건 케이터리 다 들어왔어요. 시장 음식은 분위기 깨니까 그냥 가주세요. 유진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복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복순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을 보며 황당함과 서러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도 하람이가 좋아할까 했어. 어머님, 오늘 손님들 많이 와요. 방송국 사람들도 오고요. 이해해 주세요. 유진은 복순의 말을 자르며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복순은 혼자 입구에 서서 들고 온 음식 가방들을 내려다보았어요. 정성껏 준비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복순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다시 들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연회장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하람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복을 입고 앉아 있는 귀여운 모습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결국 복수는 음식을 바닥에 내려놓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송편 몇 개가 한지에서 굴러나와 바닥에 떨어졌어요. 정성껏 빚은 송편이 더러워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하람아, 할머니가 부족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1챕터 쓸쓸한 밥상. 새벽 5시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 안쪽 골목길에서 가장 먼저 불이 켜지는 곳이 있습니다. 간판 글씨마저 바래버린 작은 밥집 복순이네입니다. 윤복순은 이곳에서 30년째 밥상을 차려오고 있습니다. 70살이 된 지금도 허리는 꼿꼿하고 손놀림은 여전히 빠릅니다. 오늘도 된장찌개 하나, 나물 셋. 이게 복순이 표지. 복순은 혼잣말을 하며 큼직한 냄비에 된장을 풀어넣습니다. 멸치 우린물에 애호박과 두부를 넣고 마지막에 고춧가루 한 꼬집. 30년 동안 매일 똑같이 해온 일상입니다. 시장 상인들과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면 복순의 진짜 하루가 시작되는 셈이죠. 남편 윤기철은 20년 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복순의 나이 50살. 어린 아들 상민을 키우며 혼자 가게를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눈물 흘릴 시간도 없었어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할 때까지 복순은 이 작은 밥집에서 모든 것을 버텨냈습니다. 그 시절 복순의 하루는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면 상민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까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이 숙제할 때는 옆에서 지켜보며 가게 일도 함께 했어요. 상민은 이제 35살이 되어 결혼도 했습니다. 며느리 서유진은 전직 아나운서 출신으로 도시적인 외모와 세련된 말투를 가진 여자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복순은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유진이 복순을 대하는 태도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있었거든요. 어머님, 된장 냄새가 너무 진해서 애가 토했어요. 요즘 누가 이런 거 먹어요? 며칠 전에도 유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순이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를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복순은 서운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며느리니까요. 그래도 손자 하람이만큼은 할머니 음식을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유진의 말을 들을 때마다 복순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이 하찮게 여겨지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복순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음식에는 가족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요. 남편과 함께 시작한 이 작은 밥집에서 아들을 키우고 가족을 지켜온 모든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주가 하람이 돌잔치입니다.
복수는 벌써부터 준비에 여념이 없어요. 손수 빚은 송편, 정성스럽게 차린 팔첩반상, 그리고 하람이가 좋아할 생선조림까지. 손맛 가득한 잔칫밥을 준비해서 가족들과 함께 하람이의 돌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람이 돌잔치에는 할머니가 직접 만든 음식으로 상 차려줄 거야. 복수는 웃으며 도마 위에 물을 썰어갑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어요. 유진이 과연 자신이 준비한 음식을 반겨줄까요? 아니면 또다시 냉담한 반응을 보일까요? 그래도 복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람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요. 시장이 분주해지는 오후 시간, 복수는 장을 보러 나섭니다. 하람이 돌잔치에 쓸 재료들을 하나하나 고르면서 마음속으로는 벌써 그날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가족들이 모여 앉아 함께 밥을 먹고 하람이가 할머니 손에서 나온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 말이에요. 복수는 시장 한 바퀴를 돌며 가장 신선한 재료들을 골라 담습니다. 하람이를 위한 특별한 날이니까요. 생선은 눈이 맑고 살이 단단한 것으로, 채소는 윤기가 흐르고 싱싱한 것들로만 골라 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순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정성만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거야. 복수는 가방 속 재료들을 보며 다짐합니다. 비록 유진은 자신의 음식을 달가워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람이만큼은 할머니의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 믿음 하나로 복수는 오늘도 밥상을 차립니다. 이 챕터 쫓겨난 밥상. 하람이 돌잔치 당일 복수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수 빚은 송편은 밤새 정성껏 만들어 두었고 팔첩반상에 올릴 나물들도 하나하나 다듬어 무쳤어요. 생선조림은 간을 맞추고 또 맞춰서 하람이가 좋아할 만한 달콤한 맛으로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차려주면 우리 하람이가 좋아할 거야. 복수는 음식을 정갈하게 포장하며 흐뭇해했습니다. 큰 보온통에는 따뜻한 미역국을, 도시락통에는 색색의 나물과 전을 담았어요. 송편은 한지에 곱게 싸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마치 혼례 음식을 준비하듯 정성을 다했어요. 오후 2시, 복수는 무거운 가방들을 들고 강남구에 있는 돌잔치 장소로 향했습니다. 상민이 예약해둔 곳은 호텔 연회장이었어요. 복순에겐 낯선 곳이었지만 손자를 위한 자리라면 어디든 기꺼이 갈 수 있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 도착하자 유진이 나와 있었습니다. 깔끔한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고 완벽하게 화장을 한 모습이었어요. 복순의 소박한 차림새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케이터링 다 들어왔어요. 시장 음식은 분위기 깨니까 그냥 가주세요. 유진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복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복순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을 보며 황당함과 서러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도 하람이가 좋아할까 해서. 어머님, 오늘 손님들 많이 와요. 방송국 사람들도 오고요. 이해해 주세요. 유진은 복순의 말을 자르며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복순은 혼자 입구에 서서 들고 온 음식 가방들을 내려다보았어요. 정성껏 준비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복순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다시 들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연회장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하람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복을 입고 앉아 있는 귀여운 모습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결국 복수는 음식을 바닥에 내려놓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송편 몇 개가 한지에서 굴러나와 바닥에 떨어졌어요. 정성껏 빚은 송편이 더러워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하람아. 할머니가 부족해서. 복수는 중얼거리며 호텔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언제부터인지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복순의 등은 더욱 구부정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적한 골목에서 복순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깡마른 젊은 남자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어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고 옷은 너덜너덜했습니다. 복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들고 있던 음식 가방을 열어 도시락을 꺼냈어요. 이거라도 먹을래요? 밥이 좀 식었지만. 젊은 남자는 깜짝 놀라며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굶주린 듯 야윈 얼굴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이렇게 따뜻한 밥은 처음이에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자마자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복순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더 있어요. 복순은 준비해온 음식들을 하나씩 꺼내주었습니다. 송편, 나물, 생선조림까지. 호텔 연회장에서 거부당한 음식들이 이곳에서는 간절히 필요한 것이 되었어요. 그때 근처를 지나던 고등학생이 이 광경을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골목에서 할머니가 노숙 청년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따뜻한 장면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 갚아드릴지. 갚을 건 없어요. 그냥 맛있게 드세요. 복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호텔에서 느꼈던 서러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자신의 음식을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이 여기 있었으니까요. 청년이 음식을 다 먹고 난 후 복수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비는 그쳤지만 복순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오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람이 돌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과 골목에서 만난 청년의 고마워하던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삼챕터 밥 한 끼에 파급력. 다음 날 아침 복수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를 열었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탓에 몸은 무거웠지만 일상은 계속되어야 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는 것도 여느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8시쯤 평소와 다른 손님들이 가게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젊은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할머니, 여기 맞죠? SNS에서 본 그 된장찌개 맞아요? 한 대학생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화면에는 어젯밤 골목에서 있었던 일이 찍혀 있었어요. 비 오는 거리에서 복순이 청년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시장 밥집 할머니와 노숙 청년의 감동 밥상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이었어요. 벌써 조회수가 1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댓글들도 쏟아지고 있었죠. 진짜 따뜻한 이야기네요. 이런 분이 계셔서 세상이 아직 살만해요. 할머니 음식 맛보고 싶어요. 복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저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나눠준 것뿐인데 말이에요. 할머니,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저도 여기 나물 반찬이랑 밥 주세요. 젊은 손님들이 하나둘 주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불이 나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은 손님들이 몰려와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가게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고 시장 상인들도 신기해했습니다. 복순이 언니 무슨 일이야? 오늘 손님이 왜 이렇게 많아? 글쎄, 나도 모르겠어. 인터넷에 뭔가 올라갔다는데.
그때 정장을 입은 남자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방송국 관계자처럼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KBS 인간극장 담당 PD입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방송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복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온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PD는 진지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씨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복수는 망설였지만 결국 승낙했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쁠 것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인간극장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순의 새벽 준비부터 손님들을 맞는 모습까지 자세히 담았어요. 촬영진은 복순의 일상을 따뜻하게 포착했습니다. 그런데 상민과 유진은 이 상황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어요. 특히 유진은 노골적으로 불쾌해했습니다. 이런 게 지나가는 유행이에요. 금방 시들해질 거예요. 유진은 상민에게 투덜거렸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유명해지는 것이 못마땅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복순이 가게에서 일하고 있을 때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날 골목에서 만났던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깔끔한 수트를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은 모습이었어요. 영락없는 직장인 차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청년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복수는 눈을 크게 뜨며 그를 알아보았어요. 어머, 그때 그 청년이구나. 어쩐 일이야? 죄송해요. 사실 저 진짜 노숙자가 아니었어요. 청년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이름은 강태호예요. 유명한 셰프 강재훈의 아들입니다. 복수는 더욱 놀랐어요. 강재훈이라면 텔레비전에서 자주 보던 유명한 요리사였거든요. 아버지 요리를 물려받으려고 하는데 진짜 맛이 뭔지 모르겠어서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음식을 먹고 깨달았어요. 진짜 맛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요. 태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께 배우고 싶어요. 진짜 손맛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복수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유명한 셰프의 아들이 자신에게 요리를 배우겠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내가 뭘 가르쳐 주겠어. 아니에요. 할머니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태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복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사람이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 하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럼 내일부터 와. 새벽 5시에 와야 해. 네, 꼭 오겠습니다. 태호는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그날부터 복순이네 밥집에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복순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세상이 참 신기하네. 내가 이런 날을 보다니. 사챕터 시어머니의 반격. 다음 날부터 태호는 정말로 새벽 5시에 나타났습니다. 복수는 처음엔 며칠 못 갈 줄 알았는데 태호의 열정은 진짜였어요. 된장 푸는 법부터 멸치 우리는 시간까지 복순의 모든 요리 과정을 빠짐없이 지켜보며 메모했습니다. 할머니, 이 된장의 숙성도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냄새야, 냄새. 코로 맡아봐. 달콤하면서도 깊은 향이 나야 제대로 된 거야. 복수는 태호에게 정성껏 가르쳐 주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들을 아낌없이 전수했습니다. 태호는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실력이 늘어갔어요. 일주일쯤 지나자 태호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손맛의 학교를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학교라니? 네. 할머니의 요리를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젊은 셰프들이 와서 배울 수도 있고요.
복수는 유튜브가 뭔지도 잘 몰랐지만 태호의 설명을 들어보니 흥미로웠어요. 자신의 요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볼 만했습니다. 복순이네 밥상이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이 개설되었어요. 첫 번째 영상은 된장찌개 끓이는 법이었습니다. 복순의 자연스러운 말투와 정성스러운 손길이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어요. 된장찌개는 말이지 성급하면 안 돼. 천천히 우려내야 깊은 맛이 나거든. 복순의 영상은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구독자 수가 하루아침에 10,000명을 넘어섰어요. 댓글들도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손맛 그리웠는데 이렇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요즘 빠른 요리법만 있는데 이런 정성스러운 요리법이 진짜네요. 태호는 복순과 함께 시장 상인들을 설득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시장 푸드 콘텐츠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각 가게의 특색 있는 음식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홍보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우리 시장이 더 유명해지면 좋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와주고. 복순의 말에 상인들도 하나둘 동참했습니다. 순대국 전문점 아저씨, 떡볶이 아주머니, 튀김 가게 할아버지까지 모두 합류했어요. 복순이네 밥집은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요리사들이 찾아와서 복순에게 배우는 요리 학교가 되었어요. 한 끼에 5,000원짜리 밥상이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은 어떤 고급 요리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특히 직장에 지친 젊은이들에게 복순의 음식은 특별한 위로가 되었어요. 따뜻한 밥 한 끼와 함께 들려주는 복순의 인생 이야기는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많지. 하지만 따뜻한 밥 한 끼면 다시 힘이 나는 거야. 복순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한편 유진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유명해지는 것이 못마땅했지만 한편으로는 기회로 보이기도 했거든요. 어느 날 유진이 복순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방송 하나 섭외해 왔어요. 방송? 네. 아침 정보 프로그램인데 저도 함께 나가서 가족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진의 제안은 겉보기에는 선의로 보였지만 복수는 뭔가 불안했어요. 유진의 표정에서 다른 의도가 느껴졌거든요. 우리 집 시어머니 70세에 떴다? 방송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습니다. 복수는 망설였지만 유진의 강권에 결국 출연을 승낙했어요. 촬영 전날 밤 복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송에 나간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태호는 복순을 격려했습니다. 할머니,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할머니의 진심은 반드시 전해질 거예요. 고마워, 태호야. 내가 있어서 많이 든든하다. 복순은 태호를 친손자처럼 여기게 되었어요. 태호 역시 복순을 진짜 할머니처럼 따랐습니다. 방송 당일 복순은 평소 입던 수수한 옷을 입고 스튜디오에 갔습니다. 유진은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완벽하게 화장을 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덕분에 저희 가족도 많이 유명해졌어요. 대기실에서 유진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지만 왠지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곧 시작됩니다. 준비해 주세요. 스태프의 안내에 따라 복순과 유진은 스튜디오로 향했어요. 밝은 조명 아래서 복수는 눈이 부셨지만 최선을 다해 방송에 임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5챕터 폭로와 절망. 생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진행자는 밝은 미소로 복순과 유진을 소개했어요.
오늘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복순이네 밥집의 윤복순 할머니와 며느리 서유진 씨를 모셨습니다. 복순은 긴장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어요. 반면 유진은 능숙하게 방송을 이끌어갔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유명해지셔서 저희 가족도 놀랐어요. 하지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유진의 말은 매끄러웠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복순은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복순 할머니, 요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진행자의 질문에 복순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요. 아들 키우려고 시작한 일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며느리분도 어머님을 많이 도와주시죠? 진행자가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유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네, 물론이죠. 하지만 유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갑자기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시어머니께서 과거에 무허가 영업으로 구청에서 단속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스튜디오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복수는 얼굴이 하얗게 되었어요. 20년 전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직후 허가증 갱신을 깜빡했다가 벌금을 낸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위생 상태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혹시나 해서요. 유진은 마치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복순에게는 날벼락 같은 말이었어요. 며느리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진행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시장 환경 자체가 위생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유진의 말이 이어질수록 복순의 마음은 무너져 갔습니다.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행자가 복순에게 물었지만 복순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스튜디오 관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메라는 복순의 당황한 표정을 가감없이 담아내고 있었어요. 잠깐 광고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진행자가 급하게 광고로 넘어갔습니다. 복순은 그 틈을 타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유진이 불렀지만 복순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스튜디오를 나서면서 복순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방송국을 나선 복순은 터벅터벅 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길가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보던 사람들이 복순을 알아보고 수군거렸어요. 저 할머니 아니야? 방송에서 문제 있다고 했던. 위생이 안 좋다면서? 복순은 고개를 숙이고 빨리 걸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 한순간에 의심받는 기분이었어요.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복순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앉아서 울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뭘 안다고. 잘난 사람들 세상에서 잠깐 꿈꿨지 뭐. 복순은 혼잣말을 하며 서러워했습니다. 유진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 자신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태호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방송을 보고 곧바로 온 것이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태호야, 나 정말 문제가 있는 걸까? 복순의 떨리는 목소리에 태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만큼 정성스럽게 요리하는 분 없어요. 하지만 복순의 마음은 이미 상처받은 후였어요. 며느리에게 공개적으로 모욕당한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그날 밤 복순은 가게 안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 살았나? 이렇게 창피당할 줄 알았으면 조용히 살 걸 그랬어. 인터넷에는 벌써 복순에 대한 갖가지 추측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유진의 폭로 이후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역시 뭔가 숨겨진 게 있었구나. 위생 불량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복순이 쌓아온 좋은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어요. 며칠 전까지 복순을 찾던 젊은 손님들도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태호는 복순을 위로하려 했지만 복순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제 그만하자, 태호야. 나 같은 늙은이가 어디 감히. 복순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생 지켜온 자존심이 산산조각난 기분이었어요. 유진의 배신이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복순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활기차던 복순이네 밥집은 다시 쓸쓸해졌습니다. 복순은 그날 밤 남편과 함께 찍었던 옛 사진들을 꺼내보았어요. 젊은 시절의 꿈과 희망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죠. 6챕터 손자의 편지. 방송 이후 사흘이 지났지만 복순은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복순이네를 바라보며 지나갔어요. 평소라면 이 시간에 김치찌개 냄새가 골목 전체에 퍼져야 하는데 오늘도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복순은 가게 안작은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매일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지만 복순은 나오지 않았어요. 할머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태호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복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귀찮고 무의미해 보였거든요. 인터넷에는 여전히 복순에 대한 악성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누군가 복순의 과거를 더 파헤쳐서 올린 글들도 있었습니다. 20년 전 무허가 영업권을 과장해서 마치 큰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써놓았어요. 복순이네 밥집 진실은 이것, 위생불량 숨기고 장사한 할머니. 제목만 봐도 가슴이 아픈 기사들이었습니다. 복순은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시장 사람들 입을 통해서 소식이 전해졌어요. 넷째 날 오후 누군가 가게 문틈으로 편지 한 통을 밀어 넣었습니다. 복순은 처음엔 또 다른 악성 편지인 줄 알고 무시하려 했어요. 하지만 편지 봉투를 자세히 보니 정성스러운 글씨로 어머님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복순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어보았어요. 상민이 쓴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상민입니다. 유진이가 방송에서 한 말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하람이가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해요. 어제도 할머니 집 방향을 보며 계속 손을 흔들었어요. 아직 말은 못하지만 할머니를 부르는 것 같은 소리를 자주 내요. 어머니 밥이 그리운가 봅니다. 어머니께서 키워주신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다시 만나 뵙고 싶습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들 상민이 직접 쓴 편지였어요. 며느리의 배신으로 상처받았지만 아들만큼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꼭 껴안고 복순은 한참을 울었어요. 며느리는 자신을 배신했지만 아들과 손자만큼은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상민아, 엄마가 미안하다. 복순은 편지를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들이 쓴 글씨 하나하나가 소중했어요. 돌이 갓 지난 하람이가 할머니를 그리워한다는 말에 복순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상민의 편지에는 작은 사진도 들어 있었어요. 하람이가 할머니 집 방향을 보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직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할머니를 찾는 모습에 복순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때 문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저예요. 태호예요.
정말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복수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태호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어요. 복순을 걱정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태호야, 나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복순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태호는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아버지? 네. 강재훈 셰프요. 아버지가 할머니를 꼭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태호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밥상을 정식 브랜드로 만들고 싶대요. 할머니의 진짜 손맛을 전국에 알리고 싶어 하세요. 복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내가 뭔데? 유명한 셰프가 날. 할머니, 아버지 말씀이 요즘 요리계에는 진짜 마음이 담긴 음식이 없다고 하세요. 기술만 있고 정성은 없다고요. 태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음식에는 30년의 정성이 담겨 있어요. 그건 어떤 유명한 셰프도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복수는 상민의 편지를 다시 보았습니다. 아들의 마음, 하람이를 그리워하는 마음, 태호의 진심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복순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할머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태호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복순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복순은 일어나서 거울을 보았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않아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민의 편지를 읽고 나니 다시 힘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볼까? 정말요? 태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응. 우리 하람이가 할머니를 그리워한다는데 포기할 수는 없지. 복수는 상민의 편지를 소중히 간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비록 며느리에게 상처받았지만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날 밤 복수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하람이가 나타나서 할머니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새벽 복수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다시 가게 문을 열고 된장을 풀기 시작했어요.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복수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의 사랑과 태호의 믿음이 복순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거든요. 7챕터 밥상의 역습. 6개월이 흘렀습니다. 복순이네 밥상은 상상도 못했던 변화를 맞았어요. 강재훈 셰프와의 만남은 복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유명한 셰프였지만 강재훈은 복순 앞에서 겸손한 제자가 되었어요. 복순 선생님, 이 된장의 깊은 맛은 어떻게 내는 건가요? 강재훈이 진지하게 물었을 때 복순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유명 셰프를 보며 꿈만 같았거든요. 그냥 정성이지 뭐. 마음을 담아서 하면 맛이 나는 거야. 복순의 단순한 대답에 강재훈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술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태호와 강재훈의 도움으로 복순이네 밥상은 정식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서울 중구 본점을 시작으로 부산, 제주도까지 총 3개의 매장이 문을 열었어요. 모든 매장에서는 복순의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 만든 음식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복순이 직접 뽑은 젊은 셰프들이었어요. 이들은 단순히 요리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복순의 마음가짐까지 배웠습니다. 요리는 사람을 위한 거야. 배고픈 사람,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복순이 젊은 셰프들에게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드디어 서울 본점 오픈식 날이 왔습니다. 많은 기자들과 방송 관계자들이 몰려왔어요. 복순은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밥이란 게 말이죠. 사람 마음이 들어가야 밥맛이 납니다. 복순의 진심 어린 말에 취재진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시장 아주머니예요. 하지만 제가 만든 음식으로 누군가가 위로받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6개월 전 방송에서 모욕당했던 복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 행사장 맨 뒷줄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유진이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복순이 유진을 발견했지만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유진이 조심스럽게 복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유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6개월 전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땐 정말 죄송했어요. 너무 창피하죠? 유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복순을 공개적으로 모독했던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복순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거야. 2번 안 하면 되는 거지. 복순의 너그러운 마음에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님, 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가족인데. 복순의 따뜻한 말에 유진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날부터 유진은 달라졌습니다. 복순이네 밥상의 홍보를 자청해서 맡았어요. 전직 아나운서 출신의 경험을 살려 브랜드 홍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방 로컬 시장 브랜딩에 힘을 쏟았어요. 부산점과 제주점이 성공할 수 있도록 언론 홍보와 마케팅을 담당했습니다. 어머님 음식에는 진짜 정성이 담겨 있어요. 저도 이제야 알겠어요. 유진이 진심으로 말했을 때 복순은 흐뭇해했습니다. 복순이네 밥상이 성공하면서 시장 전체도 활기를 되찾았어요. 젊은 손님들이 몰려오면서 다른 가게들도 덩달아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이 언니 덕분에 우리 시장이 살아났어. 시장 상인들이 복순에게 고마워했어요. 복순은 성공했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직접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규모는 커졌지만 정성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어느 날 하람이가 상민과 함께 가게에 왔어요. 이제 걸음마를 제법 잘하게 된 하람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까르르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하람이가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복순은 손자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하람이가 할머니라고 하네. 복순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유진도 함께 와서 복순이 끓인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제가 왜 이걸 몰랐을까요? 이제 알면 되지 뭐. 복순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녁이 되자 가족들이 모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태호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제 태호는 복순의 진짜 손자 같은 존재가 되었거든요. 할머니, 다음 달에 대구점도 오픈한대요. 그래, 많이 커지는구나. 복순은 뿌듯해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너무 크게 커지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할머니 마음만 잃지 않으면 괜찮아요. 태호가 복순의 마음을 알아주었어요. 그날 밤 복순은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꿈이 이뤄졌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음식을 좋아해줘. 8챕터 따뜻한 마무리. 1년이 지난 지금 복순이네 밥상은 전국에 10개의 매장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순은 여전히 서울 중구 본점에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어요.
성공했지만 변하지 않은 복순의 모습이었습니다. 가게에는 이제 복순이 직접 뽑은 젊은 셰프들이 일하고 있어요. 태호를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온 청년들이 복순에게 요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복순의 마음가짐까지 배웠어요. 요리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야. 돈 벌려고만 하면 안 돼. 복순이 젊은 셰프들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복순을 진짜 할머니처럼 따르며 정성스럽게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특히 태호는 이제 복순이네 밥상의 총괄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강재훈과 함께 복순의 철학을 전국에 퍼뜨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할머니, 오늘도 많은 손님들이 오셨어요. 특히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와서 힘을 얻고 가시네요. 태호가 보고하면 복순은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럼 됐다. 우리 음식 먹고 기운 내면 되는 거지 뭐. 복순의 단순하지만 따뜻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특별한 손님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하람이었어요. 이제 두 돌이 지나 제법 말도 하고 걸음도 잘 걷게 된 하람이는 혼자서도 할머니 가게를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된장찌개 주세요. 하람이가 큰 소리로 외치자 가게 안 손님들이 모두 웃었어요. 복순은 손자를 꼭 안아주며 기뻐했습니다. 우리 하람이가 할머니 음식을 제일 좋아하네. 하람이는 할머니가 떠준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복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자의 이 한마디가 모든 고생을 보상해 주는 것 같았어요. 유진도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순이네 밥상의 홍보 담당으로 일하면서 지방 로컬 시장 브랜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전직 아나운서 출신의 경험을 살려 언론 대응과 마케팅을 맡고 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 부산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지역 경제 활성화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고 하네요. 유진이 스케줄을 보고하면 복순은 항상 신중하게 답합니다. 너무 바빠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가게 일이 우선이야.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본질을 잃으면 안 되죠. 유진은 이제 복순의 가치관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저녁 시간 가족들이 모두 모여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상민과 유진, 하람이, 그리고 태호까지. 작은 식탁이지만 따뜻한 가족의 정이 넘쳐났어요. 할머니, 제가 요즘 새로운 메뉴 개발하고 있어요. 할머니 레시피를 바탕으로 한 건강식이에요. 태호가 말하자 복순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거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샐러드인데 할머니 된장 드레싱을 넣는 거예요. 그것도 좋겠네. 젊은 사람들 건강도 챙겨줘야지. 복순은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며칠 후 복순이네 밥상에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1주년 기념 행사였어요. 많은 언론과 손님들이 참석했습니다. 복순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저는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믿어준 분들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복순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정성스럽게 밥 짓고 따뜻하게 사람들을 맞이할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복순의 진정성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행사가 끝난 후 복순은 혼자 가게에 남아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직장인이 다가왔어요.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1년 전에 처음 왔던 사람이에요. 복순이 자세히 보니 기억났어요. 복순이네가 유명해지기 시작했을 때 찾아왔던 첫 번째 젊은 손님이었습니다. 아, 맞다. 그때 된장찌개 먹고 울었던 청년이지? 네, 맞아요.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할머니 음식 먹고 위로받았어요. 지금은 승진도 하고 결혼도 했어요. 젊은이의 말에 복수는 뿌듯해했습니다. 그래, 잘 됐네.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살아. 할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이 복순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그날 밤 복순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꿈꿨던 일이 이뤄졌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음식을 먹고 행복해해. 복수는 잠시 눈을 감고 지난 1년을 돌아보았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상처에서 치유로 이어진 시간들이었습니다. 버려진 밥상이 결국 세상을 바꿨네. 복수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밖에서는 태호가 내일 준비를 하고 있고 시장 곳곳에서는 상인들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복순이네 밥상 덕분에 시장 전체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복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사람은 마음으로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따뜻한 밥 한 끼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된장찌개를 끓일 복순의 하루가 기다리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일상이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정성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